예, 안녕하십니까. 생물 코로나 바이러스 특강 풀 버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에서는 시사성이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서 마련한 특강인데요. 지금 좀 특강이 쪼개지면서 구조가 복잡해져서 그림으로 그려왔습니다. 일단 생물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세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두 번째 크리스퍼 캐스9,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세대 서열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항생제 내성이나 기타 용어는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중요도가 그렇게 높진 않고요.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특강하고 시사성 테마 특강을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중엔 합쳐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나눠서 있고요. 근데 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라서 코어 버전을 따로 각각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코어 버전은 좀 짧게 설명을 드리고, 시사성 테마 특강의 코어 버전은 좀 자료도 좀 컴팩트하고요. 시간이 없는 분들은 코어 버전으로 공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생물을 좀 정확히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풀 버전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강의는 여기 풀 버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강의에는 자료가 코로나 바이러스 자료가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있어서 문제들을 좀 모아서 같이 자료를 업로드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공부하시고 문제들을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출문제 21년 기출문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제가 됐는데 실제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라고 하긴 힘들고요. RT-PCR 문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관련해서 한번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많이 풀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올렸고요. 문제가 3개가 더 있는데 모의고사 문제들입니다. 제가 출제했던 21년의 모의고사네요. 한 3문제 얘는 22년의 모의고사고 얘는 23년의 모의고사네요. 그래서 3문제가 들어있고요. 보시면은 좀 중복된 지문이 꽤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그렇게 지문을 많이 뽑아내기 쉽지는 않고요. 중복된 부분은 사실 중요하니까 잘 보시면 좋겠고, 이번 강의에서도 이 자료 자체에 대해서 문제 모음에 대해서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해설이 자세하니까 직접 보시면 되고요. 중복된 지문들은 해설도 중복이 되니까 많이 보신 분들은 가볍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특강 풀 버전 본격적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잠깐 보시면 1부터 한 26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앞쪽에는 바이러스 일반 이론, 그 다음에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 간단히 나와 있고요. 관련해서 프라이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페이지 5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내용이 나와 있고요. 간단한 강의였던 코어 버전에서는 1번, 2번, 3번 바이러스 일반들은 말씀을 안 드렸고요. 백그라운드에 해당돼서.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출제됐을 때 바이러스 일반적인 이론들이 같이 지문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러스 일반 이론이고요.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병원체, 그러니까 사람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생물들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세균, 박테리아도 있고, 그다음에 기생충도 있고, 원생 생물에 속하는 것도 있고, 곰팡이에 속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놀라웠던 게, 바이러스는 사람 몸에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체인데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이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바이러스의 경우는 숙주세포 밖에서는 그냥 물질로 존재합니다. 근데 숙주세포 내부로 들어갔을 때는 생물적인 특성을 나타내죠. 주로 뭐 바이러스, 자손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증식, 그다음에 뭐 돌연변이, 그다음에 물질 대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내용, 독자 생존 불가합니다. 숙주세포 외부에서는 무생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숙주세포가 있어야만 활발한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있죠. 이거를 절대기생이란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 3번. 위험한 감염증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종류는 현재 3가지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된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기존의 HIV,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죠. HIV가 포함된 레트로바이러스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중요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조류 독감이나 신종플루를 일으켰는데 그때도 사망자가 꽤 발생했었죠. 그래서 시험에서 중요한 3가지 바이러스를 현재 꼽으라면 코로나 바이러스, 레트로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트로바이러스,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요도가 더 높지만 오랫동안 레트로바이러스가 상당히 중요도가 높았고요. 그래서 레트로바이러스의 생활사를 알고 계셔야 되죠. 그림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네요. 자, 레트로바이러스는 대표적으로 요 HIV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죠. 그래서 HIV는 휴먼 이뮤노 디피션시 바이러스라서 사람에게 면역결핍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죠. 자, HIV의 구조를 아셔야 되는데 요 가운데 요 부분이 유전 물질인 RNA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RNA를 보호하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캡시드 단백질 부분이에요. 예. 캡시드란 용어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캡시드 프로틴, 캡시드 단백질. 그래서 바이러스는 필수 물질이 유전 물질, DNA일 수도 있고 RNA일 수도 있지만 유전 물질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유전 물질을 보호하는 캡시드 프로틴, 캡시드 단백질을 필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레트로바이러스인 HIV도 마찬가지 RNA를 갖고 있고 캡시드 단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바깥쪽에 이 부분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어요. 세포막과 같은 성분이죠. 얘는 엠빌럽이라고 부릅니다. 엠빌럽은 뭐 뒤쪽에 스펠링이 나올 텐데요. 엠빌럽은 바이러스가 자신의 유전 물질을 갖고 만드는 물질이 아니고 숙주세포에서 자손 바이러스들이 많이 만들어졌을 때 숙주세포를 파괴하고 탈출하면서 숙주세포의 생체막을 뺏어서 가지고 나옵니다. 숙주세포의 생체막은 세포막과 마찬가지로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엠빌롭은 숙주세포로부터 뺏어온 물질이고 리피드 바이레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인지질 이중층을 말하죠. 나머지 부분은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중심에 유전 물질인 RNA, 그걸 둘러싼 캡시드 프로틴, 캡시드 단백질들, 그 다음에 바깥쪽에 엠빌롭이 있다. 한 가지는 더 아셔야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는 HIV 같은 레트로바이러스에서 중요합니다. 역전사 효소죠. 자, 그래서 좌측의 그림은 이 HIV 바이러스의 생활사를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 요 네모난 부분이 이제 숙주세포죠. 뭐 사람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주세포를 이렇게 HIV 바이러스가 감염시키게 되면 내부의 RNA를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HIV를 포함한 레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중에서도 특이한 특성이 있는데 아까
여기 역전사 효소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역전사 효소를 이용을 해서 자신의 RNA의 상부적인 DNA